최대 벌어본 게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억 1,5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순이익은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객단가 낮으면서 많이 들어오면은 좋은 점이 중국 판매자한테 객단가를 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을 좀 더 먹을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견디고 버텨내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매출이 잘 나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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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32살 카페 닉네임 엔잡 대세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출근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차키랑 지갑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은 사무실로 가시나요? 네, 사무실 가서 해요. 집에서는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구매 대행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구매 대행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거든요. 부업으로 1년 9개월 정도 하고 본업으로 시작한 지는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럼 총 2년 4개월 정도 됐네요. 구매 대행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주 6일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공장을 다녔는데 그 공장 다니면서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12시간 근무 끝나면 마치고 운동을 꼭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운동에 점점 빠져들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면서 트레이너의 꿈을 갖고 그 공장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트레이너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시작조차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어졌어요,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일반 회사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부업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아, 그러면 직장도 다니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직장은 아무래도 월급이 적었거든요. 다 떼고 나면 한 230에서 25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업을 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점점 높아져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직장이랑 구매 대행이랑 병행을 처음에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출 높아져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은 잘 되시나요? 다행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제가 지금 2년 4개월 됐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안 됐죠. 이거에 관련해서는 사무실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가 최근에 얻은 사무실입니다. 출근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일단 출근하면은 저는 환기부터 시키고요.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커피 한 잔은 꼭 삽니다. 아니면 졸려서 일을 못해요. 혼자 일하시나요? 지금은 동생이 주문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소싱이랑 업로드는 알바생 2분을 쓰고 있어요. 저까지 하면 4명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출근을 해서 셀로를 켜봐요.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은 주문 수집을 하고 오늘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 업무가 구매자분들이 제품을 주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다가 발주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발주를 넣는데 이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는지 이제 배송 대행지에 저희가 입력해 놓은 자료에다가 트래킹 번호를 없으면은 확인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복사해서 여기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트래킹 번호를 넣어줘야지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을 매칭해서 구매자분들한테 발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왜 주문이 안 들어왔나요? 원래 주말은 주문이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제품 판매하시나요? 일단 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페달 실링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저도 어디서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산업용 기계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요. 또 이거 말고 스티로폼 절단기라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 스티로폼 절단할 때 필요한 건가 봐요. 산업용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로 공장이나 산업용품 같은 거를 제가 팔고 있어요. 잘 팔리나요? 네, 잘 팔립니다.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은 어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딱히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돌아가면서 팔리기 때문에 뭐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효자템은 없나요? 육절기요? 육절기는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이 판매자도 잘 만들었네요. 저 같은 경우도 잘 팔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한글화 작업도 하고 약간 한국 제품처럼 보이게 가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육절기가 제가 잘 파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 대행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저번 달 기준으로 1억 1,400 정도 매출이 나와서 순이익은 3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번 달도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는 저도 뭐 첫 매출이 40만 원, 그 다음 매출이 400만 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정체 시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오르신 거예요? 일단 제가 부업으로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뭘 한 가지를 실수하면서 그거를 개선시키지도 않고 오랫동안 끌고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그게 뭐냐면 메인 상품명을 잡는 건데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 이 제품들을 보면은 냉동 육절기가 메인 키워드예요. 냉동 육절기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업소용 육절기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고기 절단기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냉동 육절기라는 메인 키워드를 냉동 육절기, 업소용 육절기, 고기 절단기
키워드를 적어놓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잘못된 상품명 짓는 방법은 앞에다가 메인 키워드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동일하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냉동 육절기라고 메인 키워드를 잡으면은 그 키워드만의 검색수가 있고 업소용 육절기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검색수가 있는데 그게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냉동 육절기, 업소용 육절기, 고기 절단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메인 키워드를 잡으시면은 노출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냉동 육절기를 이렇게 앞에다가 고정시켜서 저처럼 상품명을 지었다면은 노출이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판매도 덜 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2년 가까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키워드를 써서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쓰신 거네요? 네, 맞아요. 메인 키워드를 하나만 이런 식으로 박아놓고 상품들을 올렸기 때문에 노출도 많이 안 됐고 판매도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키워드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나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마켓 측에서 50바이트가 넘지 않아야지 좀 더 밀어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바이트가 넘지 않는 선에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품을 팔아야 돈이 되나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에 맞는 상품군을 올려야지 판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객단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정도를 올리셔야지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페달 실링기 이 제품도 보시면은 객단가가 20만원, 17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가격대의 제품들을 소싱해서 업로드를 하는 편입니다. 비싼 제품은 안 파시나요? 비싼 제품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구매자분께 구매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반품이나 환불이 들어오면은 저한테 손해가 커서 판매는 하긴 하지만 구매자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판매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는 거는 제가 이 제품을 배팔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반품을 받아가지고 재고를 쌓아놓는 편인데 이거는 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쓸모도 없고 부피가 크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 폐기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쓰시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온 것도 채 써는 기계 이런 건데 반품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이제 놔두면 언젠간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아놨습니다.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반품이나 환불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반품이나 환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출도 올라가고 언젠가는 손해봤던 게 메꿔지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한두 건은. 예를 들어서 제품 반품이 들어왔을 때 구매자분이 요만한 기스가 났는데 사용을 못 하신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설득을 하죠. 구매 금액에 몇만 원을 드릴 테니까 사용을 해주실 순 없겠냐. 구매자분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끝내는 거고 그래도 싫다라고 하시면은 알았다고 그냥 쿨하게 반품해주시면 됩니다. 주문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들어와요? 주문은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객단가가 있다 보니까 매출이 하루에 200~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최대 매출 800만 원까지 찍어봤어요. 순이익은 얼마예요? 매출의 거의 24% 정도 남더라고요. 저는 800에서 24% 정도면은 하루에 순이익 200만 원 정도까지 벌어봤네요. 구매 대행 하면서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최대 벌어본 게 저번 달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억 1,5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순이익은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이 이런 식으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9만 원. 하지만 꾸준히 업로드 했거든요. 매출이 적게 나오더라도 11월도 보시면은 460 이런 식으로 760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부업으로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올리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고 배운 대로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2,30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은 5,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7,300도 찍고 하면서 저번 달에 드디어 이제 1억 1,400만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번 달에 처음으로 1억 달성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1억 달성하니까 어때요?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 속 시원했어요. 저도 아까 보셨듯이 매출이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쭉 이어서 하면은 저처럼 1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엉덩이가 무거우셔야 돼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초반 진입은 정말 쉽거든요. 그만큼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랑 구매 대행이랑 병행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부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도 해보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
옷장 가서 옷을 떼와서 의류 쇼핑몰도 도전해보고 도매매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도 올리면서 위탁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죠.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업자만 내면은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최소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요거는 자본금도 적게 들고 카드 한 장만 있으면은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객단가 낮은 거 네. 여러 개 파는 것보다 객단가 높은 거 하나 파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객단가 높은 거를 하나 판매하셨을 때 예를 들어 불량이라던가 파손돼서 갔다던가 하면은 손실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객단가 엄청 높은 거는 저는 피하고 있고, 객단가 낮으면서 많이 들어오면은 좋은 점이 중국 판매자한테 이 물건의 객단가를 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을 좀 더 먹을 수 있고, 배송 객단가 낮은 거 여러 개를 주문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면서 배송비에 대한 면도 마진을 좀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은 작은 거를 많이 파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바이크거든요. 이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 저는 이런 농업용 바이크 250만원짜리를 판매해 본 적이 있는데, 작동 불량으로 고객님이 반품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제품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반품을 받을 순 없고, 폐기해 주시면은 환불을 해드리겠다 해서 요거를 150만원 손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단가가 크거나 이런 제품들은 좀 신중하게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단가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단봉이 있거든요. 박물관에서 쓰는 차단봉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객단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200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 원래 200만원 정도 판매가 되면은 마진율이 20에서 25% 되면 한 4, 5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중국 판매자한테 객단가 좀 낮춰달라 그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배송비를, 그에 대한 마진도 가져가니까 9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200만원 팔았는데 90만원 정도 마진을 가져가면은 저는 이렇게 객단가 낮으면서 많이 파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마진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품 객단가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없냐, 많이 살 테니까 좀 저렴하게 달라. 그러면은 판매자도 알았다고 수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판매자한테 이 정도 살 건데 얼마까지 할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 같은데 중국어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중국어는 못 하셔도 되고요. 구글 크롬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게 있더라고요, 기능이.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중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번역 사이트를 따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인사 이렇게 치면은 나온 거를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은 얘네들도 중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고, 저희는 크롬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구매 대행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쉽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소소한 꿀팁인데, 메모장 프로그램 여기에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저는 이제 복사해서 바로 중국 판매자한테 붙여 넣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송을 하냐, 언제 도착하냐, 몇 개의 소포로 발송이 되냐, 추적 번호를 적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을 적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대행 하면서 힘들었던 적 있나요? 그 CS 부분에서는 항상 힘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이 전동 자전거를 하나 구매하셨어요. 하나 구매하셨는데 반품하실 때는 나 2개 샀는데 왜 2개 반품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시기도 했고, 당연히 그분은 그쪽에서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건 말고도 배송기간이 늦어서, 많이 늦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전에 술 먹고 밤에 전화하셔갖고 내가 너네 주소 안다, 너 맘만 먹으면 해하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화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CS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구매 대행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구매 대행하면서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게 제 사업이다 보니까 멘탈이 안 좋을 때나 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빼먹기도 하고, 은행 업무가 있으면 은행 업무도 보고, 아기가 아프면은 아기랑 같이 병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워라벨은 좋은 편인가요? 워라벨 좋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매 대행에 맞는 상품군을 찾아서 올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막이 제품, 차수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장마철에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는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하기에는 좋고, 또 이제 슬레이트 렉산인데, 이것도 이제 지붕재인데 지붕이 하나 갖고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이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소싱해서 업로드
업로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가 높은 거를 처음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낮으면서 여러 개가 팔리는 제품들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객단가 높은 거를 올렸을 때 반품이나 환불이 들어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단가 낮은 거를 먼저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할 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나머지 업무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업로드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니까는 매출도 잘 나오고 성과도 잘 내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업로드 양도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뭘 계속 시도해 보세요. 번역을 한다던가 새로운 소싱을 해본다던가 그 사업자도 새로 추가한다던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돌고 돌아서 잘 됐죠. 구매 대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견디고 버텨내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매출이 잘 나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카드 한 장이랑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초반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매출이 엄청 뛰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첫 판매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이 월 매출 한 4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만 더 하면은 이제 전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매출도 잘 내고 전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3년 안에 월 순이익 1억, 그게 목표예요. 월 순위 1억이요? 네, 월 순이익 1억이요. 지금은 3천만 원인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죠. 많이 노력해야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부업으로 같이 병행하시면서 순이익이 월급을 뛰어넘으셨을 때, 그때 이제 그만두시고 본업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무엇이든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를 한다든지 무료 쇼핑몰을 한다든지 온라인 사업도 여러 개 도전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시도를 해야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뭐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